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사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쁜 게 상황을 일부러 더 바쁘게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바쁜 게 천성인 거죠. 이게 바쁘지 않으면 불안한 병? 사실 그래요. 바쁘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어떤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고쳐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야말로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한 번씩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럼 약간 이제 기분이 이제 쎄해져요. 진짜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대목이 없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이러다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대목이 어떤 대목이세요? 저는 이제 바쁠 때 이제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면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이제 점검을 하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뭔가 몇 가지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나? 이거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소속에 대해서 질문을 한대요. 어디 사세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야말로 소속.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거죠, 질문도. 음식 뭐 좋아하세요? 어떤 음악 좋아해요?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속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지대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나보다는 내 주변을 더 많이 의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신경을 쓸수록 우리가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기 존재가 약간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게 인생의 대단히 큰 숙제인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뭐고,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진로를 정하고, 뭔가 일을 정하고 이러면, 사실 이렇게 공중에다 집을 짓는 거, 바탕이 없는 공중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때, 아니면 이제 1대1 코칭 때, 요새 이제 코칭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코칭 때 이제, 항상 그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 뭐 20가지, 뭐 이런 거 이제 여쭤봐요. 이제 숙제를 내놓을 때. 어떤 이야기를, 그런 걸 사정가지로 내놨을 때 대단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세요? 20개 적으세요. 그러니까 20개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20개 적으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뭐 좋아하세요? 물어봐도 어려워하시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노력만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메모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옆에 유세미 직장 수업 이제 영상 보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메모하고 계시죠? 메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내가 뭘 좋아하나? 20개. 내가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20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20개. 내가 되고 싶은 거? 20개. 이런 것들은 자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0대인데도 그게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해보는 거 아주 중요하고, 내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사는데 늘 체크 포인트,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건가? 두 번째는요, 화가 날 때 얼음을 외치는 거예요. 얼음, 땡, 이거 놀이 아시죠?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참으면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냥 참으면 2, 3일이면 끝날 일인데 화를 내면 일주일이 넘게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작가가 참 현실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탁 집어내서 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 게 훨씬 더 이제 일이 빨리
감정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화가 났어요.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봐야 내 몸만 상하고 관계가만 상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 화내서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아이들하고 사이만 안 좋아지고 내 기분은 내 기분대로 상하고 아이들 기분도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직원들한테 화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내가 화낸 걸로 인해서 좋은 실적이 나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던가요? 안 그렇거든요.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일단 제 성향상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라도 말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걷는다. 화가 이제 풀릴 때까지 걷는다. 깊이 생각한 후에 화를 이게 말을 뱉어야 후회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후회할 말을 퍼붓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화날 때 여러분 제가 요새 시도하는 것처럼 얼음을 외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이제 풀어져서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후회하지 않으려면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이건 사실 책 제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살다 보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언제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제 회사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 주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건 맞습니다. 진짜 복수는 뭔가 하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다짐,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성장하자. 특히, 나한테 어떤 이제 직급이 높거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경우 그래 두고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한테 막말하는 직장 상사, 텃세 부리는 어떤 선배, 동료 그 나 잘 되라고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이제 복수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보란 듯이 잘 돼보자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깨지면 풀 죽어서 어디가 또 들이박혀서 울고 밥도 점심 먹으러 가자 막 이랬는데 밥도 안 먹고 이럴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밥도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내 에너지 딱 챙겨가지고 이게 팍팍 성장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실컷 깨지고 다음날도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출근하고 푹 처져갖고 출근하고 입 이만큼 내밀고 출근하고 눈 팅팅 벗어 출근하고 이러는 거 그것처럼 보기 싫은 건 없어요 사실. 깨진 다음에 마음이 상처났다 이러면 운동하세요. 땀 빼고 맛있는 거 먹고 쌩쌩해져야 그게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만 해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생각만 해도 이제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허무하고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없으면 나의 젊은 시절이 이제 허무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둘만이라도 충분한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쌤의 직장 수업에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찾아보시고요.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시간을 내거나 내가 돈을 쓰거나 내가 어떤 이제 도움을 줬을 때 대단히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않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미안한 일 있으면 즉시 사과하고 아침에 나랑 얼굴만 마주하면 일단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한두 명만 있어도 직장생활 별로 힘들지 않고 할만하죠 사실. 회사를 퇴직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후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도 그런 사람 한 둘만 만들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저는 이제 별로 망설임이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없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지까지 그렇게 일단 한번 저질러봐 했을 때 나중에 굉장히 그걸 일단 질러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러봐라고 했을 때 후회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된 것 같아요. 일단 해봐서 후회할 일은 없다. 일단 해보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렇죠 라고 하면서 가서 실제로 그렇게 액션 해갖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50%가 뭐예요?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고 실제로 이제 액션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나의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정말 슬금슬금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든지 첫 발을 내디뎌야 어떤 이제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말하신 분들 계세요. 저한테 유튜브 시작하겠어.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제가 막 정말 100% 진짜 두 손 들고 찬성이다 막 이러면서 해보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와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3년 만에 보면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이제 쇼핑몰을 한다는 사람도 안 하고 뭐 자격증 딴다는 사람도 안 하고 온라인 독서 클럽 이걸 이제 해보겠다 하는데도 안 하고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까요? 물론 쉽진 않죠. 물론 쉽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단 두렵지만 내가 시작하겠어 라고 하면 어떤 이제 그 일이 만약에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지 않았다 한들 그 동안의 어떤 프로세스가 결국 나의 자양분이 됩니다. 실패하고 시원치 않았어 결과가. 그렇지만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겪어왔던 그 프로세스가 다른 일을 할 때 대단히 큰 자양분이 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하고 시작하는 거. 그때 해볼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일단 시도해보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 반드시 시도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 해본 걸 하는 게 사실 두렵긴 하죠. 그런데 해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어떤 거라도 해보는 거 응원합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제 극복하고 해보면 내 인생이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성장한다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